미국 정치권과 경제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앞두고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경우 한국이 1997년과 같이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요구와 관련해 통화스와프 없이 전액 현금 투자를 강요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한 것인데요. 현재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 요구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이 영상 이외에도 해외와 국내 감동적인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엔 총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문제를 가능한 조속히 해결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도 미국의 요구를 통화스와프 없이 수용한다면 한국은 다시 금융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의 정지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간 관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려는 목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상업적인 합리성 보장 문제로 한미 간 이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안전장치 없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한국은 1997년과 같은 금융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통화 스와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3,5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조지아주 공장에서의 미국 입국 단속과 관련해 한국인들의 분노와 기업들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휘해서 미국이 정책적으로 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기관의 과도한 의혹이 빚어낸 우발적 사고에 가깝다고 보는데 이 대통령은 방위비와 관련해 한국은 이를 늘릴 계획이라며 안보와 관련해서 미국과 큰 이견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동결이 임시적 비상조치로서 실행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치다 있겠지만 현실적입니다. 그러면서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에는 명백한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못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이 합리적인 사회라고 믿습니다. 통화 스와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3,5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특히 상업 거래에 있어서는 모두가 합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어야죠. 그건 이미 문서상으로 서로 얘기된 것인데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세부 협의를 이루어내는 것 지금 이게 핵심적인 과제인데 가장 핵심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현재는 북한과 현대건설 공장의 노동자들을 아주 가혹한 방식으로 체포하고 구금했던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은 매우 놀라고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상당한 분노들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휘해서 미국이 정책적으로 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기관의 과도한 의혹이 빚어낸 우발적 사고에 가깝다고 보는데 그것은 결국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들을 자유롭게 귀국하도록 허용하고 또 자유롭게 미국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던 점에서 확인이 되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영향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도 저 자신부터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 자주 국방력 강화라고 하는데 관심이 높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투자를 할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손실을 분담하는 사태는 그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갈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북한이 대화 자체를, 접촉 자체를 아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소통 대화 협력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한민국으로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대립과 갈등, 특히 군사적 긴장 격화에 대해서 탈출로를 만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일방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금액에 제한이 없는 통화스와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제든 원화를 미국에 맡기고 약속된 환율로 달러를 빌려오겠다는 것입니다.
협상용 카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화 스와프는 국가 간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원화를 미국에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달러를 약속된 환율로 바로 빌려올 수 있는 계약입니다. 지금까지 미국과는 2번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기간과 금액을 정해놨었는데 이번엔 이전과 달리 무제한을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막대한 대미 투자 펀드 규모 때문입니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는 우리 외환 보유고의 약 84%. 한꺼번에 투자하면 환율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 등 큰 변동성이 예상되지만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면 외환 보유고 부담 없이 달러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안전판을 만들겠다라는 측면에서 무제한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외환 보유고를 쓰지 않고 그냥 계약상으로만 달러를 차입을 하고 다시 투자해주고 나중에 그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상설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곳은 유럽과 일본 등 5곳으로 기축 통화국이거나 핵심 동맹국입니다. 우리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건데 현금성 대미 투자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협상용 카드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입장이 이해가 되면서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수긍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무제한보다는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방식이 좀 더 유력해 보입니다. 결국 대미 통상 협상의 결과와 맞물려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수입니다. 네. 이인철 참조원 경제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귀국하자마자 하루가 지나서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갔습니다. 이게 뭔가 협상이 잘 안 되는 그 기류가 느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한미가 이제 통상합의를 한 게 7월 말이었습니다. 지금 9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 반 동안 이 합의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미국은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과 합의 서명에 이르다 보니 지금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더 압박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상무장관의 경우에는 한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라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합의 서명이 늦어질수록 이제 한국 수출 기업들의 이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주말 산업부 장관이 방문했지만 어쨌든 뚜렷한 성과가 없었던 만큼 실무 이제 협상의 최고 전문가인 여한구 통상 교섭본부장이 좀 박빙으로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핵심 쟁점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핵심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3,500억 달러, 이는 486조 원이죠. 이걸 전액 달러 현금으로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운 특수 목적 법인에다가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입금해라. 근데 우리 측의 해석은 좀 다릅니다. 기껏해야 직접 투자, 현금 투자는 5% 비중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 형태다라는 거고. 두 번째, 투자 선정도 지금 미국은 미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주장이지만 무슨 얘기냐? 한국은 투자 기업들의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세 번째가 투자 수익 배분에 있어서도 미국은 일본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원금 회수 이후에는 미국이 이익의 90%를 가져가겠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3가지 쟁점이 막판까지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쟁점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커도 너무 큰데 우리 경제가 미국 측의 요구를 들어줄 여력이 됩니까? 사실상 이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수준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 486조 상당히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한 4,100억 달러 남짓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84%를 내놔라. 내년 예산이 한 728조인데 67%를 달라는 얘기고요. 이걸 3년에 걸쳐서 집행한다 하더라도 매년 국가 예산의 20%를 미국에 넘기는 셈입니다. 정부 재정 운영에 절대 없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이게 현금 달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 시장의 파장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외환 시장에서 달러 현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대규모 달러 수요가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환율 외환 위기가 또 가능성까지 불러올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외환 시장에서 현금 조달할 수 있는 달러 가용 자원은 한 300억 달러 정도인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 미국의 요구는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그럼 미국이 이렇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일본도 서명을 했으니 한국도 따라오라라는 이제 압박 논리가 깔려 있는데요.
일본이 이제 15% 관세 합의에 서명한 만큼 한국도 별도로 강하게 밀어붙여서 더 큰 양보를 얻어내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통상의 협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상징성, 정치적인 상징성과 안보 동맹까지 좀 엮어서 미국을 한국을 최대한 압박해서 성과를 얻겠다라는 의도인데요. 우리로서는 일본과 경제 규모의 차이가 큽니다. 그런 만큼 국익 중심의 협상 원칙을 끝까지 어떻게 준수하느냐가 최대 관건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일본 열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일본도 지금 굴욕적 협상이다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5,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한 만큼 대가로 상호 관세가 15%로 낮아졌는데 그 해당 조건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불평등합니다. 투자 원금 회수 전까지는 이익을 절반씩 가져가지만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챙깁니다. 또한 이제 미국이 지정한 투자처에 45일 이내에 송금하지 않게 되면 보복 관세가 부과됩니다. 사실상 이제 일본이 트럼프의 현금 자동 지급기가 됐다라는 이제 불만 목소리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세만 15% 낮추는 성과가 있었을 뿐. 이에 대한 리스크는 일본 국민이 지게 됐다라는 이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런 가운데 무제한 한미통화 스와프 이게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무제한 한미 간 통화 스와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통화 스와프라는 건 일종의 국가 간 마이너스 통장 개념입니다. 원화를 맡기고 무제한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달러 마이너스 통장이 생기는 셈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미국이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요구하자 맞대응 성격이 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막대한 달러 유출로 인한 환율 급등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달러 유동성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면서 원화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이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어떤가요? 미국이 이런 요청을 받을까요? 미국이 이 카드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현재 미국이 전 세계에서 무제한 달러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국가는 단 5개국입니다. 일본, 유럽중앙은행, 영국, 스위스, 캐나다 이들 공통점은 이 기축 통화 국가들인데요. 글로벌 외환 거래 비중이 높고 안정성이 높은 자산들이 특징입니다. 근데 원하는 기축 통화도 아니고요. 국제적 거래 비중이 워낙 작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허용할 경우 리스크에 비해서 얻는 이익이 적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 카드를 꺼낸 건 협상 전략의 성격이 짙은 겁니다. 네. 일각에서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서명하느니 차라리 25%의 관세를 내는 게 나을 거다. 이런 주장까지 나옵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한국인의 이제 구금 사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중국의 사드 사태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미국에 투자하고 또 사법 구속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재발 방지 약속은커녕 오히려 이민 단속을 강화할 움직임이죠. 설상가상으로 대규모 투자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업계 정부 일각에서는 차라리 25% 관세를 무는 게 더 낫다라는 감정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내 전문가들조차도 트럼프한테 480조 이상을 내느니 한국 정부가 그 돈으로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제 협상 전술을 넘어서 우리 경제 지속 가능성 그리고 환율 안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데 트럼프의 임기가 3년 남짓입니다. 공장은 한번 지어지게 되면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손익 계산은 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 수출 기업한테도 손해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만약 미국의 주장을 들어줄 수도 없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됩니까? 당장 이제 16일부터 현대의 아반떼 자동차가 일본의 도요타의 코로나보다 이제 미국 시장에서 더 비싸게 팔리는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일본은 내일부터 당장 관세가 15%로 낮아지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25% 관세 역전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라고 하면 국민적 반발, 반미 감정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8월 전체 실적을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대미 수출, 대중 수출은 줄었지만 전체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를 중심으로 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아세안 수출이 늘면서 전체 수출의 활기를 띠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중장기적으로 대미 의존도를 줄이면서 수출 시장 다변화해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시장은 최대 시장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 자체를 서두르되 졸속 합의를 좀 피하면서도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정교한 전략이 요구되고, 기업들도 단순히 어떤 대미 투자에 대한 이제 현재 한 20여 개 공장이 지금 미국에서 지어지고 있는데, 적어도 미국에는 범용 제품은 팔 때 적어도 이제 하이엔드 제품이라든가 R&D 센터는 미국이 아닌 한국에다 베이스 캠프를 좀 둬서 이 사법 행정 당할 수 있는 이런 플랜 B를 좀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이인철 참조원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원화를 맡기고 정해진 환율로 달러를 빌리는 통화 스와프 체결도 요구했습니다. 대미 투자로 달러가 대거 빠져나갈 경우에 우리 외환 시장이 받게 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두 나라는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우리 돈 486조 원 규모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펀드 투자 이익 배분 방식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직접 투자 규모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500억 달러는 지난달 우리 외환 보유액 4,163억 달러의 80%를 넘는 큰 액수. 미국 요구를 더 수용할수록 외환 시장이 받을 충격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통화 스와프 개설을 미국 측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두 나라가 미리 정해진 가격에 통화를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 계약이 체결되면 우리 외환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정부는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외환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 중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요구가 우리 쪽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통화 스와프가 체결될 경우 미국 입장에선 한국 정부의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다시 투자받는 셈이 됩니다. 또 미국 정부가 비기축 통화국과 상설 통화 스와프를 맺은 전례는 없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결국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은 한국의 경제,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굴복하기보다는 상호 윈마이너스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밀려나지 않고 원칙을 지킨다면 미국도 결국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통화 스와프 요구나 투자 조건 재협상 등이 모두 이런 전략의 일환이죠. 무엇보다 한국은 이미 아세안 등 다른 시장에서 수출이 늘고 있어 대미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는 협상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키는 요소입니다. 결국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자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1997년 IMF의 교훈을 되새기며 이번에는 경제 주권을 지켜내는 성숙한 협상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다음에 더 좋은 감동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동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 이외에도 해외, 국내 감동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 놀러오세요.